연출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당 출입하면서 바쁘게 움직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12월 9일 날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딱 만 5개월 정도 됩니다. 지난 5개월 동안에 그야말로 정신없이 숨가쁘게 지금 달려왔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던 그런 5개월이었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막 시작하자마자 맞닥뜨린 게 예산안 처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됐고 처음에도 당시에도 의심은 했었지만은 4+1 협의체를 이미 작년 여름부터 8월 달부터 가동하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 전혀 근거도 없는 4+1이란 괴물 협의체를 가지고 민의의 정당 국회를 완전히 망가뜨렸죠. 그래가지고 뭐 타협이니 협상이니 뭐 이런 단어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안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리했던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 됐는데 테스트 트랙에 태웠던 것들 전부 다 처리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들이 그때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뭐 쪼개기 국회, 그리고 예산안은 처리됐지만은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예산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법안들, 이제 선거법이 가장 자기들로서는 연동형, 준준 연동형 선거법 필요했으니까 그걸 먼저 좀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뭐 공수처법이랄지 나머지 것들 쭉 일괄적으로 처리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뭐 저지하고자 했지만은 수적 우세를 앞세운 그리고 전혀 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오만한 태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회 민주주의를 결국은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작태를 여당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두고두고 그 후과를 크게 남긴 게 준연동형 선거법 이거죠 지금. 그래서 맨 처음에 준연동형 선거법 자기들이 도입을 할 때는 이제 뭐 정치개혁이다, 선거개혁이다, 사표 방지를 위해서 뭐 소수의 의견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 뭐 이랬지만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그게 말짱 거짓말이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준준연동형 비례제를 비판을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 잘못된 이 선거법은 즉시 고쳐져야 되고 다시는 이런 괴물 같은 누더기 선거 제도로 인해서 대한민국 선거가 오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이번 이제 4.15 총선 때 저희 당으로서는 참패 이런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비례대표 정당들을 받아들여봤자 103석. 그래서 이제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을 겨우 넘긴 정도가 이번 성과로 됐습니다. 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개혁들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 눈높이에 우리들이 행동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예전의 이미지를 탈각하지 못했다라는 것. 바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득표에 실패를 했고 그런 점들은 야당을 바라봤던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려서 참 송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조금은 이제 위로를 삼는 게 전체 득표율로 보면 49대 41로서 그렇게 크게 뒤지지는 않는 정도의 여전히 성원해 주시는 국민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로 뽑히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단 한 표라도 지면은 탈락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103석밖에 안 되는 84석밖에 안 되는 치명적인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40만 원씩 뿌려댔고,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이제 3월 말부터 신청해라, 대통령부터 나서서 100만 원씩 준다라고 지금 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50% 기재부에서는 안을 잡았던 것을 선거 때는 70% 주겠다라고 큰소리 썼다가 선거 공관 들어가서는 다시 또 전 국민한테 100% 준다, 100만 원씩 준다라는 이런 지금 매표용 이 헬리콥터 현금 살포, 바로 이 부분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저희 당에서도 공천 실패를 했죠. 말로만 개혁 공천이라고 했지만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공천을 했고, 그리고 뭐 퓨처메이커라는 그런 소동도 여러분 다 봤지 않습니까? 전혀 현장에서의 생존 능력이 안 되는 젊은이들을 퓨처메이커라는 이름 붙여서 안 되는 지역에 투입하는 이런 잘못된 공천 실패에서도 잘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 짚는다면은 뭐 김대호, 차명진 막말도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 부재. 그래서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사후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선거에 참패했고, 이 참패는 앞으로 4년 내내 지속이 참패 결과 180석의 거대 여당의 존재는 앞으로 지속이 될 텐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지금 얼마만큼 한국의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망가지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도 포퓰리즘이 위력을 발휘했는데 앞으로도 포퓰리즘이 크게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공식 정책의 이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국회 선진화법, 겨우 이제 저희들은 지금 103석을 했는데, 이 정도 숫자면은 여당은 대원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무력화시키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여당한테 모든 책임을 야당한테 책임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이제 여당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더 이상 야당 탓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당은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게 접근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바뀌어라, 변화해라, 개혁해라, 이런 것들인데, 바로 이제 그런 점들에 저희들이 부응하지 못했던 것, 앞으로 저희들에게 남겨진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일 이제 신임 원내 지도부가 이제 뽑히게 되는데, 아까 제가 원칙 있고 그러나 유연하게 협상해라라고 하지만은, 말로는 쉽지만은 현실에서는 대단히 팍팍 할 겁니다. 그러나 당의 재건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니만큼 분골쇄신,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이 부분들을 어차피 풀어갈 수밖에 없는, 또 풀어가야만 하는 그런 숙명의 과제입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선당후사의 자세로 잘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선당후사가 지금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여러 모습들도 이제 나타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원총회 할 때 30명, 40명밖에 안 모이고, 그래서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그래서 지금 20대 의원 전부 그리고 21대 당선자 전부에서 142명한테 전부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았더니 비대위로 가는 게 낫겠다,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게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를 모시기 위한 작업을 했지만은 정국위는 통과했지만 상임 정국위가 안 됐고, 그래서 상임 정국위를 열지 못하도록 일부의 압력이 분명히 있었고,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상임 정국위가 무산이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잘 극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일 신임 원내대표에서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논점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에 대한 견해들이 제출이 의견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점을 당선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바로 그게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그 방안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 새롭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이런 수술들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내부에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인적 관계에 얽혀서 제대로 잘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바야 차라리 외부에서 사람 데려와서 우리가 수술을 받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서 외부 사람 보고 우리한테 수술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수술대에 누워서 내가 내 스스로 자가 수술을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맞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해 나가자라는 그런 의견도 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실현의 가능성 이런 것들로 봐서는 저는 비대위 방식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비대위 쪽으로 지금 하려고 했었지만은 잘 안 됐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어차피 5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 정도 지금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 또 국민들, 선후배 동료 의원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그나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 뽑히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선자들, 그 다음에 사무처 당직자들, 보좌진들, 당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당을 새롭게 튼튼하게 잘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 말은. 혹시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나요? 5개월 동안 이제 임기 수행하셨는데 5개월을 스스로 평가를